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오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대부분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19 대응을 더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기원 조사팀은 중국의 우한 첫 환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곧 시작이 되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치매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간 치료제 개발이 진행됐지만 아직 치료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뇌에서 치매를 일으키는 RNA를 분해하는 방식의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오케스트라의 류진협 대표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항상 저희가 처음에 드리는 그 질문인데요. 바이오 오케스트라 어떤 의미인가요? 네, 보시다시피 바이오와 오케스트라의 합성어이고요. 저희는 이 신약 개발 과정을 연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런 연주를 성공적으로 완료함에 있어서 그 각 전문가분들의 각 기술들을 융합하거나 그렇게 조화하는 그런 과정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회사명을 바이오 오케스트라라고 만들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 들어가기 전에 여담이지만 이 오케스트라는 클래식이잖아요. 개인적으로 클래식도 좀 좋아하시나요? 클래식은 좋아합니다만 다룰 수 있는 악기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 볼게요. 바이오 네. 오케스트라 보유한 기술 중에 이 RNA 기술이 있어요. 네. 근데 좀 용어가 어렵거든요. 네, 이 RNA는 무엇인지 그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RNA는 세포 속의 핵 속에 존재하는 이제 DNA 유전 정보를 복사한 복사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사 유전 물질로서 결국에는 생명 현상 유지를 하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데 이제 설명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 RNA를 조절하는 것은 단백질 생성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럼으로써 세포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듯 RNA를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접근으로서 저희 바이오 오케스트라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RNA가 이 단백질, 그러니까 DNA에서 출발해서 RNA가 자꾸 단백질로 가는 그 중간 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그런 설명을 해주셨고 이 RNA와 관련해서 2016년에 미국 FDA가 세계 최초로 이 RNA 치료제를 승인을 했어요. 네. 그리고 2년 뒤 2018년에 이 RNA 간섭 치료제를 또 승인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RNA가 치료제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원래 유전 물질의 그거였었는데 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보시는 건가요? 일단 2016년도 스핀라자라는 척수성 근위축증을 치료하는 RNA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2018년도 트랜스사이레틴 유래 아밀로이드증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RNA 치료제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질병 다 유전 질환이고요. 유전 질환이라 하면 이제 DNA 즉 유전 정보의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있는 케이스인데 그 돌연변이를 복사한 RNA 유전 물질이 사실은 잘못된 유전 정보를 복사한 것이고 그 유전 정보들이 단백질로 생성이 될 때 잘못된 단백질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예. 결국에는 그 중간에 있는 그 복사된 RNA 물질을 조절을 하는 기전이 이제 FDA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 RNA 치료제는 기존에 치료하지 못한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예. 이제 이런 치료하지 못하는 유전자를 포함해서 표적 유전자를 특이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타겟함으로써 이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특정 질병 경로를 타겟함으로써 질병을 억제 또는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밀의학 기술을 제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현재 RNA가 왜 이 치료제로서 주목받는지 그 네. 이유까지 설명을 해줬는데 네, 그래서 이 바이오 오케스트라는 RNA를 이용해서 치매 치료제 개발에 나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치매 치료제 이 바이오 오케스트라 RNA 치매 치료제는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건가요? 네, 결국에는 RNA 치료제이기 때문에 정밀의학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바이오 오케스트라의 접근 방법이고요. 예. 첫 번째로 저희가 한 일은 치매 환자의 뇌조직과 그리고 척수액 그리고 침, 혈액에서 어떤 RNA 조각을 발견을 하였고 그 RNA 조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사를 해본 결과
치매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병증 그리고 타우 병증, 신경염증을 동시에 일으킨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즉 예. 그 말은 우리가 이 RNA 조각을 침묵을 시키게 되면, 분해를 시키게 되면 아밀로이드 병증과 타우 병증과 신경병증이 동시에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예. 우리는 실제로 동물 모델에서 그 효능을 증명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사람에게 약물을 투여하기 전 단계인 직전 단계인 원숭이 반복 독성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근데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 진단 보조 키트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기존 치매 진단과 비교하면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먼저 진단 보조 키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엑소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는 그 자기 세포 상태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엑소점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엑소점은 나노 스케일의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예. 네. 뇌세포 역시 자기가 아프다, 자기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엑소점을 통해서 분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엑소점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뇌혈관 장벽을 자유롭게 통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이나 침이나 척수액에서 그 엑소점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엑소점을 분석을 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뇌의 상태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저희는 그 엑소점 안에 있는 RNA 조각을 분석하는 기술로서 뇌 안에 많이 증가되어 있는 RNA를 말초 조직에서 검출하는 것을 성공을 했고, 특히 이 진단 키트는 이제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RNA 조각은, 우리가 발견한 RNA 조각은 아밀로이드 베타 병증과 타우 병증, 신경염증을 동시에 일으킨다고 저희가 발견했기 때문에 네. 말초 조직에서 검출된 그 RNA, 많은 양의 RNA는 그 환자의 뇌 속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병증이 일어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첫 번째 프로젝트인 아밀로이드 베타 뇌사진이 있는 환자들의 혈액과 침에서 RNA 조각을 분석을 해보았을 때 90% 이상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이 진단 키트는 의료진들에게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사람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고, 저희의 치료제는 이 RNA 조각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사람만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예. 환자 선별에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약물을, 우리의 약물을 처리를 했을 때 이 RNA 조각이 분해가 되어 버리면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모니터링 기능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보조 진단 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진단 키트의 이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서 이 치매 이제 진단 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이제 조기에 그 환자를 잡느냐 이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 조기에 환자를 검출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지금 환자 샘플을 뭐 수백 명 이상 이제 늘려가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는 단계를 보면은 무증상 그리고 경증, 중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보통 이제 무증상 사람의 뇌에서도 이미 독성 물질은 쌓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예. 많습니다. 사실 그것을 지금까지는 검출하지 못했어요. 저희 키트를 이용했을 때는 무증상 사람의 뇌에 쌓여 있는 독성 물질까지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저희가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무증상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도 잡아낼 수 있다. 네. 조기에도 진단이 가능하다. 뭐 이런 설명을 들었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치매 그 치료제하고 진단 키트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임상 단계나 지금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임상에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투여하기 직전의 대동물 독성 반복 시험을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22년도에는 첫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2022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 건전한 바이오 생태계 그 조성에 대한 어떤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바이오 클러스터 또는 생태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여러 형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예. 들어서 보스턴에 있는 랩 센트럴이라든지 한국형 랩 센트럴 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바이오 벤처 동이라든지 이제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클러스터를 이루는 각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시스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그런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게 되면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 또는 국내 인재 분들이 자연스럽게 영입이 될 것이고 그 뒤에는 이제 좋은 자본들이 따라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을 때 또다시 스핀아웃을 한 기업을 탄생을 시키거나 아니면 자본을 투자해서 창업을 하거나 이제 그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랩 센트럴 그런 퍼실리티나 아니면은 글로벌 인재, 국내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나 그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지원을 좀 해주시면 바이오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굉장히 다른 선진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예. 그런 혜택을 많이 받았고요. 그렇군요. 네. 자,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주는 무서운 질병이죠. 바이오 오케스트라의 기술이 치매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바이오 오케스트라 류진엽 대표,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